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스웍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용재 부장입니다. 본 웨비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제목에서와 같이 매트랩, 시뮬링크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SOC 설계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징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계 챌린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스웍스에서 제시하는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렇게 설계된 징크를 어떻게 검증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분할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크는 하나의 디바이스 내에 듀얼 코어 암 그리고 FPGA 패브릭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둘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해주기 위한 엑시버스, 암바죠. 엑시버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니스 측에서는 이거를 올 프로그래머블 SOC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양산이 들어갔고요. 단일 칩에 프로세서와 FPGA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BOM을 절약하고 추가적인 어떤 효율성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설계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징크라는 디바이스 상당히 좋은 디바이스인데요. 이걸 설계하는데 어떠한 챌린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프로세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챌린지가 있을까요? ARM이라는 디바이스는 일종의 프로세서죠. 프로세서는 예전에는 어셈 같은 걸로 개발을 했고 최근에는 C나 C++까지도 이제 개발 언어로서 쓰이고 있죠. 이렇게 C로 개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리눅스와 같은 OS 기반 하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오랫동안 이 설계 플로우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잘 성립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일 칩의 프로세서와 FPGA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징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ARM 프로세서 입장에서 볼 때 FPGA 디자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ARM 프로그래머가 이 징크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할 때는 FPGA에 대한 설계에 대한 페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인은 FPGA는 어떤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ARM에는 또 어떤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지, 다시 말해서 디자인에 대한 파티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대로 FPGA를 설계하던 설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페인이 있을까요? FPGA 설계는 기본적으로 RTL 레벨의 언어인 VHDL과 베릴록으로 코딩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상위 레벨의 설계 도구들을 써서 코드를 생성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VHDL 베릴록을 써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죠. FPGA도 마찬가지로 잘 정립된 워크플로우가 존재합니다. FPGA 설계자 입장에서의 페인은 프로세서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방산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FPGA하고 DSP 같이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설계에서는 FPGA 디자이너하고 소프트웨어 디자이너가 이제 따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페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ARM 개발자 입장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파티셔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FPGA에 넣고 어떤 부분을 프로세서에 실장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챌린지는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징크는 현재 내부에 엑시4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를 하드웨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RM과 FPGA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시려면 이 엑시4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엑시4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FPGA하고 엑시버스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 래퍼 같은 걸 설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ARM 입장에서 볼 때는 FPGA를 하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보고 그 디바이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엑시버스를 이해하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크를 설계하기 위한 도전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GA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반대로 프로세서나 DSP 설계자 입장에서는 FPGA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ARM과 FPGA를 어떻게 파티셔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인 엑시버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도전 과제, 챌린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시하는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러한 챌린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 설계라는 것은 requirement 단계에서부터 해서 디자인하고 임플리먼테이션하고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하기까지, 그걸 통해서 만든 결과물, 즉 프로토타입 하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시뮬러스하게 단일의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NVIDIA의 콘셉트 하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나의 어떤 가이디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설계를 시뮬러스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데모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드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드보드는 일종의 이밸리에이션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이 NVIDIA 워크플로우 안에 제드보드가 서포트가 됩니다.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보드는 크게 제드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ZC702, 706, 마이크로 제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드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징크 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DDR 메모리라든지 플래시, SD카드, 이더넷 혹은 USB UART, HDMI 포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일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PL 사이드, 지금 자이링스에서 제시하는 이름은 FPGA를 프로그래머블 로직, 즉 PL이라고 부르고요. ARM 사이드는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PS라는 용어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크 칩에 연결되어 있는 페리퍼럴들이 서로 PL 사이드에 붙어 있는 놈이 있고, 그리고 PS 사이드에 붙어 있는 페리퍼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IO는 MIO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고요. 징크를 설계할 때 인터페이스 구성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매스웍스에서는 제드보드를 매트랩에 설치된 PC하고 연결을 해서 디자인된 결과물을 직접 비트스트림과 이제 빌드된 결과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심리스하게 프로토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는 간단하게 이제 제드보드하고 징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스웍스가 제시하는 모델 기반 설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요.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레벨의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징크를 설계하기 위한 NVIDIA에 있어서는 초기 설계할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파티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티셔닝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이 초기에 이렇게 파티셔닝 됐던 내용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는지, 정확히 파티셔닝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스웍스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검증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경험치계에서 분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할이 된 다음에는 이제 구현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구현 단계에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베디드 코더를 통해서 이제 C 코드를 생성을 해서 ARM에 타겟팅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로 구성하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HDL 코드를 통해서 FPGA 타겟팅을 할 수 있는 RTL 레벨의 HDL, 즉 베릴로그나 VHDL로 선택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툴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인테그레이션 합니다. 통합을 해서
C 코드로 생성된 부분을 컴파일러, 빌더를 통해서 그 실제 ARM 사이드에 실장할 바이너리를 얻고요. 그리고 HDL 코드는 마찬가지로 ISE 혹은 비바더를 통해서 비트 스트리밍을 구성을 한 다음에 징크로 타겟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타겟팅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 기법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매트렉과 시뮬링크로 구성된 이렇게 알고리즘 세트를 인베디드 코드와 HDL 코드를 통해서 각각 C와 HDL로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징크에 각각의 빌드 도구를 이용해서 타겟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크를 위한 MVD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징크 설계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단계적으로 다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소벨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의 엣지를 검출해서 디스플레이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스를 제공해주는 블록과 처리된 결과를 보는 비유어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리즘 구성 셋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디오 포맷을 그 RGB에서 인텐서티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입력을 시리얼라이즈 하는 부분, 시리얼라이즈 된 영상을 엣지 디텍션 하기 위한 커넬을 구성을 해가지고 컨볼루션하는 이 알고리즘 서브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입력에 대한 부분과 출력을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테스트 벤치 혹은 테스트 베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 구성은 디자인 언더 테스트, DUT,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DUT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계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얻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하드웨어를 어디에서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소벨 엣지를 검출하기 위한 컨볼루션 커널 처리 부분을 FPGA에서 처리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지금 ARM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비디오 포맷을 컨버전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즈 하고 그 외 스위치 제어 블록들 이런 부분도 다 이제 ARM에서 처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스트리밍 중에서 스위치 제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입력 즉 시리얼라이즈 된 영상 데이터를 엑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리된 결과를 다시 보내는 것도 엑시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파티셔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PGA 사이드, ARM 사이드, 그리고 엑시로 데이터를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를 결정을 하고요. 이렇게 결정된 상황 하에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모델을 단순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사이드하고 소프트웨어 사이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처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희가 제시하는 워크플로우는 첫 번째로 이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IP코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 IP코어를 만드는 부분은 직접 손으로 HDL 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HDL 코더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부분은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소벨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RTL 레벨의 HDL로 알고리즘매틱하게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함과 동시에 엑시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익스체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추가 회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엑시 라이트가 억세스가 가능한 레지스터 구성과 그리고 엑시하고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래퍼 회로를 포함을 해서 하나의 IP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IP 코어는 EDK의 레퍼런스 디자인에 통합이 돼서 비트 스트림을 배치 배선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실장할 징크 플랫폼, 저희는 지금 제드보드를 쓸 겁니다. 이 제드보드에 다운로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에서 하드웨어로 구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IP 코어를 생성하고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소프트웨어 사이드가 남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즉, ARM에 실장될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보셨지만 입력을 받아서 그다음에 비디오 포맷을 변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얼라이즈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또 처리된 결과를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부분 그리고 스위치 제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드웨어로 구성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HDL로 뽑았는데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이 ARM에 실장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엑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되는 이 하드웨어는 하나의 페리퍼럴로 볼 수 있는 거죠. 페리퍼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페리퍼럴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크 관련된 워크플로우에서 제공되는 바는 뭐냐면 해당 알고리즘, 즉 하드웨어로 구성될 IP 블록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ARM에 포함될 이 소프트웨어 구성에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물론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소프트웨어 셋은 C코드로 변환이 다 되고요. 변환된 C코드는 빌더를 통해서 빌딩을 돼서 실행 가능한 ELF 형태로 뽑아져서 징크 플랫폼에 이제 실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프로토타입을 하기 위한 모든 구성이 해당하는 플랫폼에 이제 실장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워크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부분은 설계된 내용을 파티셔닝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코드 생성을 하고 빌드 툴들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실장하는 데까지 이제 다 처리한 다음에 얘를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에 시뮬링크하고 연동을 해서 모델과 같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익스터널 모드, 두 번째 필, 그리고 세 번째 UDP를 통해서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해서 잘 감이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제드보드고요. 제드보드는 현재 제 PC와 UART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비트 스트리밍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프로그램 JTAG과 연결된 이 포트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더넷이 지금 PC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 안에는 여기 보시면 SD 카드가 있어서 이 SD 카드에는 페타리눅스 커널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실장이 되고요. 여기 커널과 기타 추가로 필요한 구성들은 저희가 서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술 지원이나 기술 문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웨비나에서 다루기는 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장을 해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델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모델이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간단한 PID 제어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펄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주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 부분은 열어보시면 간단한 PID 컨트롤러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I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 단일 블록입니다. 더블 클릭해보시면 이 제어기에 대한 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하는 특성을 갖는 컨트롤러를 설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는 매트랩 펑션 블록은 처리된 결과를 레벨을 구분해가지고 보시는 그 제드보드에는 LED를 온오프하기 위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의 범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온할지를 결정하는 if 구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이 부분은 플랜트인데요. 플랜트도 간단하게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한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스코프를 보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수성을 갖는 PI 제어기를 설계를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셔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부분은 하드웨어로 만들어가지고 FPGA로 구성을 할 거고요. 플랜트는 소프트웨어로, 즉 C코드로 변환해서 ARM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즉 그러면 이 부분은 FPGA로 들어갈 거고요. 입출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RM으로 실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는 실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 어드바이저라는 도구를 띄웁니다. 하드웨어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HDL 코드 부분을 선택해서 그 중에 HDL 워크플로우 어드바이저를 띄우십니다. 자, 어드바이저를 띄우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목차들이 나오고요. 그 목차에 따라서 하나씩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워크플로우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바이저가 뜨면 이제는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크게 보시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타겟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IP, 즉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IP에 대한 코드를 뽑고요. 그리고 이를 실장하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타겟에 보시면 일단은 타겟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중에 저희는 IP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IP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플랫폼을 제드보드, 기타 다른 보드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해당 보드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제드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드보드 선택하고요. 제 PC에는 비바도하고 ISE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알테라 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쿼터스를 설치하셔가지고 알테라 보드에다 실장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ISE 비바도 있습니다. 현재에서 비바도 같은 경우는 2014 B 기준으로 자일링스 비바도 2013.4 버전 그거를 아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바도를 선택하겠습니다. Run this task 하시면 해당하는 비바도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비바도 생성이 끝났고요. 두 번째 하실 부분은 인터페이스를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IP 코어하고 HDL로 뽑아서 FPGA로 타겟팅할 부분과 ARM 쪽에서 처리될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걸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델에서는 크게 입력 포트가 3개가 있고요. 출력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포트 2개 같은 경우는 펄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스텝 시그널을 받는 부분과 그리고 플랜트를 통해서 나온 제어 결과를 받는 부분, 콘스탄트 값.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핀맵을 해서 스위치랑 연결할 겁니다. 실제 결과를 온, 오프 할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3개의 입력 포트 그리고 2개의 출력 포트가 있어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엑시버스로 인터페이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스위치에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이 출력에 대한 부분은 레벨을 디텍션해서 LED를 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드보드가 가지고 있는 페리퍼럴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핀맵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3가지 부분은 엑시버스 인터페이스 하고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는 스위치, 그리고 두 번째 출력에 대해서는 이제 LED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입력 2개는 엑시 라이트를 선택하시고요. 그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은 딥 스위치에 연결을 합니다. 8개의 딥 스위치 중에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고요. 어드레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툴이 자동으로 어사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 2개인데 첫 번째 출력 같은 경우는 엑시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력 같은 경우는 LED를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핀맵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레지스터 정보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전체적인 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Run this task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FPGA하고 프로세서 간의 동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코프로세싱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는 프리러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어기 같은 경우는 플랜트하고 제어기 간의 데이터를 싱크를 맞춰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맞추셔야 되고요. 프리러닝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둘 간의 데이터 동기가 필요 없이 일방적인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레지스터 값은 일반적으로 세팅을 한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 즉 동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프리러닝으로 하시면 해당하는 로직을 구성을 하겠죠. 자, 일단은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HDL 코드 생성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그것들을 체크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알제브릭 루프는 없는지, 그리고 블록 중에 HDL로 변환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델 구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분 파트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행했다면 해당하는 IP 블록이 HDL로 변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코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 생성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VHDL로 할 것인지 베릴로고 할 것인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는 어떤 걸 뽑을 것인지, 그리고 뭐 어드밴스 옵션에 가시면 뭐 리셋을 동기를 어싱크로 할 건지 싱크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리셋의 어서트 레벨을 액티브 하이로 할 건지 로우로 할 건지, 뭐 시그널 네이밍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실제 코드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한 네이밍 관련된 룰들, 그리고 포트를 뭐 스탠다드 로직 벡터로 할 것인지 사인드나 언사인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최적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원하는 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Run to Selected Task 하시면 쭉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코드를 뽑고 리포트를 아까 저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리포트도 이제 출력을 할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 하이레벨 리소스 리포트 같은 걸 제공을 합니다. 즉 얘는 사실은 합성이나 배치 배선을 안 했지만 저희가 그 매트랩에서 이스티메이션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블럭이 실제 구현될 때 이 정도의 리소스를 쓸 것이다 라고 이스티메이션 해주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대충 보시고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해당하는 타겟 테크놀로지가 정해지고 타겟 디바이스가 정해지고 나서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야 실제 비로소 실질적인 리소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이닝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손은 안 댔는데 최적화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를 저희가 뭐 세팅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벡터를 스트리밍해서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하나를 써서 얘를 공유하는 구조를 해가지고 리소스를 절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밍과 에이리어 관련된 최적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실제 해당하는 로직이 코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실질적인 RTF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랩 펑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VHDL로 엔티티 아키텍처 구조로다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PID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버깅하기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되어 있는 게 트레이서빌리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코드가 실제 내 로직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블럭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내비게이트 코드 하시면 해당하는 코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다 뽑아졌죠. 코드가 다 뽑아진 다음에는 다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작업까지 끝났고, 이제는 비트 스트리밍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실장할 소프트웨어 모델을 따로 생성하는 두 가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바도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run this task 하시면 비바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IP 인테그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IP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이 IP는 하나의 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대체한 소프트웨어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이 모델에서 그 IP로 만들어진, 즉 FPGA로 구현될 이 부분을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대치해서 소프트웨어, 즉 ARM에 타겟팅할 소프트웨어 모델을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Run this task 하시면 작업을 수행하고 뭔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한 겁니다. 자, 생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좀 전에 보셨던 PI 제어기 모델과 동일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좀 달라졌죠. 보시면 자일링스, 징크, 라이트, 엑시4 인터페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를 누르시면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자,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처음 제시한 모델에서는 PI 블럭과 또 매트랩 블럭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졌죠. 뭐 시스템 이니셜라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일단 들어가 보면 엑실 라이트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들은 아까 보셨던 그 IP 코어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교체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 전체는 지금 C코드로 변환이 돼서 ARM에 실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블록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 FPGA에 들어가 있는 PI 컨트롤러하고 주고받으면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갖다 놓고요. 자, 다음에 워크프로 어드바이저를 다시 띄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FPGA 비트 스트림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HDL 코드가 다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핀맵도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타스크를 수행하시면 배치 배선 합성 도구를 통해서, 즉 ISE나 비바도를 통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인 바이너리 비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과 동시에 비바도나 ISE가 여태까지 워크프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인복해서 동작을 시키고요. 최종 아웃풋인 비트 파일까지 생성을 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킵을 하고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이제 실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한 결과는 비트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run this task 하시면 해당하는 IP가 레퍼런스 디자인에 통합이 돼서 징크의 FPGA 실장이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만들어진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시스템 언더바 스터브 닷 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해당하는 모델을 배치 배선을 통해서 만들어낸 비트 파일이고 이거를 로드를 할 겁니다. 매트랩에서 명령을 통해서 비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임팩트를 띄우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다운로드 비트 스트림 하게 되면 이 밑에 보시면 hdl turnkey.tool.edktool.download bit 뭐 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누르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겠죠. 누릅니다. 누르면 매트랩을 보시면 1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이라는 거는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인터페이스 모델을 빌드를 해가지고 이제 암사이드에 실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빌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C코드가 생성될 거고요. 해당하는 모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실제 암에 실장이 될 건데 저희는 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이 자체 모델을 실제로 시뮬링크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검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모드를 익스터널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타임을 인피니트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나머지 세팅은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떤 결과가 생성이 되냐면 여기 보셨던 이 모델을 다 C로 변환해서 빌드를 통해서 ELF를 만들어서 리눅스 타겟에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익스체인지 되는 부분은 즉 이 부분입니다.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을 받아서 스코핑하는 이 부분은 다 시뮬링크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만 암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입력들과 이 출력은 시뮬링크에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시뮬링크가 하나의 어떤 테스트 벤치 역할을 하고 프로토타입 된 징크보드하고 통신을 하면서 내가 설계한 결과물이 징크 타겟을 통해서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죠. 자, 빌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빌드 툴에 대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지금 빌드가 끝나서 암의 그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러닝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프로토타입 하기 위한 제드보드에는 원하는 결과물들이 즉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이 완벽하게 올라가서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작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입력은 시뮬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펄스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이 라인 연결은 지금 아까 보셨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뮬링크하고 보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이더넷을 통해서 이 PC, 즉 시뮬링크하고 제드보드하고 연결이 돼서 통신하게 되겠죠. 자, 이걸 열어볼게요. 스코프를 열어보시면 자, 이 결과가 보이죠? 지금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세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팅을 지금 데이터 리밋이 걸려 있어서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올라갔고요. 자,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 아까하고 좀 다르죠? 실제로 예, 스텝 응답에 대한 PI 컨트롤 제어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시뮬링크에서 이렇게 슬라이더 게인을 달았는데 이 게인을 조정 한번 해볼게요. 게인을 조정하면 자, 제가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인을 이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0.66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응답 특성이 제가 제어한 결과대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 값을 변경을 하면 이 변경된 값이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암 쪽으로 가죠. 암 쪽으로 가서 실제로 해당 변수를 세팅을 합니다. 즉 얘는 PC, 즉 시뮬링크에서 암 쪽으로 데이터를 주는 거고요. 반대로 제어기에 대한 결과는 암에서 처리된 징크에서 처리된 결과가 이제 그 시뮬링크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드에서는 이 실제 스코프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요 값이 이렇게 LED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출력 값을 8등분해서 해당하는 레인지에 들어오면 해당하는 LED를 키도록 그 설계를 마쳤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첫 번째 입력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끄면 실제 그 레벨 값이 검출이 안 되도록 처리가 됩니다. 다시 키면 다시 켜지죠. 지금까지 간단한 PI 제어기를 통해서 매스웍스가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디자인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된 결과를 파티셔닝을 하고 파티셔닝된 결과를 가지고 C와 HDL 코드를 생성해서 징크에 타겟팅하고
그리고 이거를 익스터널 모드를 통해서 검증하는 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맷석스가 제공해주는 기타 몇 가지의 검증 방법과 그리고 파티셔닝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증에 대한 챌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HDL의 경우에 이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실제 디자인에 대한 라인 오브 코드하고 그리고 테스트 벤치에 대한, 즉 충분한 테스트 커버리지를 갖는 테스트 벤치를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레이쇼를 보통 1대 10 정도로 봅니다. 즉 디자인이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 코딩량을 10으로 본다는 거죠. 상당히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순수하게 HDL로 코딩을 해서 그 부분을 검증할 때 이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를 짜는 일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챌린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신호 처리나 영상 처리 하시는 분들이 초기 설계를 매트랩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트랩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테스트 스티뮬러스 파일들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 예를 들자면 영상 처리의 경우는 영상 프레임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신호 같은 경우에 신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정량적인 결과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한 HDL 시뮬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초이스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매스웍스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상위 레벨의 검증 기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익스터널 모드입니다. 조금 전에 데모에서 살펴봤듯이 그 모델에서는 검증 방법을 익스터널 모드를 썼습니다. 익스터널 모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시뮬링크를 모델링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실제 실장을 해놓고 시뮬링크하고 실제 타겟보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터널 모드를 위해서 타겟팅 될 실제 디바이스 코드에 그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코드를 장입을 하고 이더넷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이 시뮬링크에서 변경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테스트를 하실 때 파라미터 변경을 하시려면은 다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변경하시고 빌드를 하신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 하시고 다시 테스트 하시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방식대로 익스터널 모드를 사용하시면 타겟에서 모델이 동작하는 상황 하에서 시뮬링크에서 가변 파라미터를 컨트롤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수 있고요. 입력 스티뮬러스도 시뮬링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결과물, 즉 보드에서 처리된 결과를 이더넷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여러 가지 스코핑이나 뷰어 혹은 데이터 로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이 익스터널 모드를 통한 방법이고요. 익스터널 모드를 통한 방법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익스터널 모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타임을 인파이나이트로 하신 다음에 빌드를 하시고 커넥션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2014A 버전까지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셨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2014B 버전에서 사용한 것은 이렇게 빌드를 하지 않고 직접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A 버전하고 B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빌드하고 커넥션하는 대신에 이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이 두 과정을 통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UDP를 통한 검증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소벨 엣지 디텍션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벤치 부분과 그 실제로 실장된 부분을 분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교환을 UDP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입력 부분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UDP로 보내고 이미 징크에 실장된 이 그 타겟에서 얘를 받고요. 처리된 결과를 또 다시
UDP를 통해서 전송을 해서 다시 이 시뮬링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익스터널 인터페이스하고 다른 거는 코드 안에 그 인터페이스를 위한 추가적인 코드를 실행하는 대신에 UDP를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코드 구성이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일단은 프로토타입, 패스트 프로토타입이 가능하고 라이브 프로빙이나 튜닝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탑 모델, 즉 시뮬링크에서 처리할 부분과 징크에서 처리할 부분을 분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UDP 구성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 모델에 대한 구성은 입출력에 대한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을 보낼 멀티미디어 파일 블록을 통해서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로드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오디오 디바이스 블록 같은 경우는 실제 오디오 카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 버퍼링 한다든지 리샘플링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크 모델 안에는 UDP하고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블럭과 실제로 알고리즘 구성,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원래 모델이 이렇게 입력과 그리고 실제 알고리즘과 그러면 출력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바깥쪽은 테스트 베드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징크로 실장된 부분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뮬링크에서 처리할 부분은 입출력과 그 다음에 UDP 인터페이스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TCP/IP, 즉 UDP를 통해서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UDP 인터페이스 보시면 이게 원래 원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오디오 MP3를 불러다가 필터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터를 구성을 해놨고요. 로우 패스 세 개 밴드, 로우 패스, 밴드 패스, 하이 패스 밴드를 갖는 세 개의 필터를 만들어 놓고 그 필터를 바깥쪽에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 매뉴얼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디오 디바이스, 즉 사운드 카드로 출력하는 구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고요. 필터를 켜면 로우 패스 필터를 오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대역 부분이 이제 디프레스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운드가 달라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필터를 끄면 마찬가지로 좀 사운드가 달라지죠. 자, 이거는 필터 전체를 온오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면 여기서 설정된 값들 무효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밴드를 갖는 필터 뱅크를 구성하고 이 각각의 밴드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검증 방법으로서 UDP를 통한 검증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토탈리 이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데이터 컨버전하는 부분, 버퍼링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출력하기 위한 이 부분은 ARM에서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실제 필터에 대한 거는 FPGA 처리할 겁니다. 즉 입력과 출력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 다 징크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입력을 제공하는 이 소스 부분하고 이 처리된 결과를 받아들인 이 오디오 아웃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링크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탑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시뮬링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이 두 모델과 UDP 인터페이스를 위한 블록, 그리고 징크에 들어갈 부분은 이 알고리즘 부분과 UDP 인터페이스를 위한 부분으로 두 개를 분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할을 해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볼게요. 이 부분은 탑 모델입니다. 탑 모델을 보시다시피 입력과 출력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가 없을 때는 처리를 안 하도록 해서 좀 그 데이터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고요. 중간에
UDP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이 블럭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탑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 징크에 실장될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FPGA로 들어갈 부분 소프트웨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ARM에서 처리할 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미리 그 빌드를 해가지고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C로 변환해서 이제 ARM 쪽에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UDP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그 구성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필터 부분에 대한 거를 FPGA 비트 스트림을 다운로드 하고요. 두 번째 얘를 빌드해가지고 이제 ARM에 실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을 구성을 한 다음에 시뮬링크 지금 UDP 탑 모델 이 시뮬링크를 돌려서 실제 데이터를 UDP를 통해서 제드보드하고 통신을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스트림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이 표시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됐다는 걸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보셨던 이쪽 그쵸? 요 클라이언트 모델을 실제 빌드를 해가지고 징크에 있는 ARM 쪽에다가 이제 프로세스로 러닝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키는 거죠. 현재 이제 빌드가 다 돼서 그 리눅스 커널 위에서 프로세스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제드보드에 필요한 구성들이 다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는 시뮬링크에서 데이터만 보내고 받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탑 모델을 꺼내서 이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mp3 데이터가 이제 UDP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요. 전달된 데이터는 징크 제드보드가 받아서 필터 처리를 한 다음에 얘를 처리 결과를 다시 시뮬링크로 보내서 UDP를 통해서 보내서 결과를 다시 이제 실행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스위치들 즉 필터를 온오프 하는 거 밴드별로 온오프 하는 부분이 다 이 제드보드에 있는 스위치하고 그리고 온이 됐을 때 LED가 켜지도록 하는 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의 이제 설정은 워크플로우 어드바이저에서 인터페이스 세팅을 할 때 하는 부분인데 생략을 한 거고요. 이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데이터가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스펙트럼을 보이는 건데 자, 현재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데이터들이 이제 그 시뮬링크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드 쪽을 보시면 4개의 스위치가 다 위로 올라가 있고 LED가 다 켜져 있는 상태죠. 요 첫 번째 것은 필터 전체를 온오프하는 스위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의 로우 패스, 밴드 패스, 하이 패스 필터에 대한 스위치입니다. 온 상태일 때 LED가 켜져 있고요. 자, 이거를 실제로 로우 패스 부분만 꺼보겠습니다. 소리가 달라지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스펙트럼 쪽에서 이 첫 번째 즉 로우 밴드 쪽이 데이터가 이제 필터링 돼서 이제 낮아진 걸 그 게인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밴드를 한번 또 꺼볼까요? 자, 이렇게 뭔가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처리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켜보겠습니다. 로우 밴드 켜고, 미드 밴드 켜고, 그 다음에 로우 밴드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전체 로우 밴드를 다시 한번 켜보고, 필터 전체를 오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스위치, 모든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모를 통해서 UDP를 통한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세 번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세서 인터루프러가 하는 저희가 필이라고 약어로 표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 검증 방법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컨트롤러하고 플랜트가 이렇게 같이 있고요. 자, 이런 모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컨트롤러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코드를 생성해서 다운로드 해놓고요. 그리고 입출력 부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설계해서 실행할 알고리즘에 대한 동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는 타겟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로만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하드웨어로만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UDP라든지 익스터널 모드하고 다른 점은 프로파일링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해당하는 코드가 타겟에 장입이 됐을 때 함수별로 혹은 타스크별로 실제 시뮬레이션 타임에 몇 프로를 점유하는지 혹은 인스트럭션은 몇 개를 썼는지를 결과를 프로파일링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프로파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이 되는지, 즉 만약에 리얼타임을 원한다 그러면 만약 바틀렉이 생겨서 리얼타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바틀렉이 생겨서 리얼타임이 구현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바틀렉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의 적절한 파티셔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 검증은 프로파일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어떤 그 파티셔닝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예로서 파티셔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전체적인 모델을 다 프로세서에다 장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가장 바틀렉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PL로 옮깁니다. 이제 PL이라고 하는 부분은 FPGA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PL 쪽으로 일부를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프로파일링을 하십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다시 그 중에 제일 익스큐션 타임이 길거나 혹은 적절한 익스큐션 타임이 길지 않더라도 FPGA 쪽으로 파티셔닝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캐치를 하고요. 또 그 상태에서 다시 프로파일링 하고요. 다시 또 PL 옮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티셔닝을 정량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계자들이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워크플로우 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반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시해 주는 하나의 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그 프로파일링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블록별로 얼마만큼의 시행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현재 나노 세컨드 단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단위들은.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익스터널 모드, 필, UDP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각의 검증 방법은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얼타임 익스큐션이 가능하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익스터널 모드하고 UDP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은 불가능하고요. 또 파라미터 튜닝 측면에서 볼 때 익스터널 모드 쪽에서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벤치 옵션들에 대해서는 익스터널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런타임 중에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는 블록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두 가지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코드 검증이 가능하느냐. 필 같은 경우는 실제 러닝 중에 코드의 어느 부분이 수행이 되는지, 인스트럭션을 몇 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본인이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검증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소스가 제공해주는 코디자인 워크플로우를 따르신다면 실제 구현보다는 알고리즘과 시스템 디자인 혹은 높은 추상화 레벨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해당 부분을 최적화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을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도 이제 C코드, HDL 코드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설계가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제드보드나 아니면 ZC702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토타입 보드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을 검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ID 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아주 쉽게 이제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기능을 통해서 정량적인 파티셔닝이 가능하십니다. 자, 메소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코디자인 설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C코드를 생성해서 양산 코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최적화 옵션을 핸들링하는 인베디드 코드 교육과 그리고 시뮬링크 기반 혹은 매트릭 기반으로 HDL 코드를 생성해서 타겟팅하고 그리고 그걸 옵티마이즈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설명해주는 HDL 코드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징크를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한 징크 교육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많은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웹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교육이 언제 개설되는지 확인하시고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교육들은 실제로 온사이트에서 실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면 온사이트에서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